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는 날까지 싸우겠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전의를 가지고 열의에 불타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싸우고 싶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또 가실 때는 마음 편하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열의는 좋은데 이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 이제 중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9억이에요. 9억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55조 20항에 의해 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 있잖아요. 거주주택 비과세 이렇게 하면은 비과세 규정 요건에 따라서 그러면 154조 1항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 이 155조 20항의 요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다 아시죠.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임대 등록된 주택이 있고, 주택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거주주택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거를 양도를 하면은 설사 이게 임대주택이 뭐 10채고 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155조 20항이다. 2년 거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주택일 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플러스 이제 2, 3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중첩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법하고 법 규정에 정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관대하게 해석을 해줘가지고 이런 경우도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데, 비과세 하더라도 이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과가 되느냐 일반 세율로 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면은 그 다음 세율은 다 일반 세율이었거든요. 설령 9억이 넘어가는 거는 일반 세율이었기 때문에 다 일반 세율로 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이거 중과다. 네? 중과다. 중과하기 때문에 당신 신고 잘못했다 해가지고 고지가 나와요. 중과된 고지가 나오는 게, 그게 보통 기본이 3억에서 5억은 기본이었다 이거예요. 작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작년에 너무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도대체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비과세 되는 데에다가 또 중과까지 때리냐, 비과세 되는 거에다 일반 세율을 때려야지, 이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모든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가요, 머리 끌적끌적 하면서 그런 거 같네 하면서 조용하게 개정을 했어요. 2021년 2월 17일부로 개정을 해가지고, 이 개정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이거 중과 안 하겠다, 중과 배제해야겠다, 중과 안 하는 게 법리에 맞는 것 같다. 대신 부칙 제2조 2항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개정된 이후에 양도분부터 우리가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부칙으로 딱 적용 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신 분은 2021년 2월 17일 개정 이전에 작년에 팔아버린 거예요. 양도한 분인데 팔고 나서 이게 개정 규정이 딱 이렇게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 올라 죽겠는 거예요. 이게 나는 불과 한두 잘 이 조금 차이로 양도를 내가 이 이후에만 했으면은 나는 중과 배제가 되는데, 이 개정 이전에 잠깐 며칠 차이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나를 그러면 중과를 시키면 이 차이가 지금 3억에서 5억 차이가 나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진짜 이게 너무 열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불복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왜 불복을 하십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는 부칙 2조 2항에 해가지고 이 양도 개정 이후에 양도법부터 중과 배제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이전의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양도 시점의 법이로 적용이 되니까 양도 시점의 법은 옛날에 이제 국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국법이. 네?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령 167조에 3이 해가지고 제1항 13호가 신설이 된 거예요. 신설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155조 또는 조특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154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고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라면은 그 경우라면은 우리가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13호를 신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 규정이 없으니까 중과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중과를 하는 게 맞다. 국세청은 그렇게 나왔죠. 나왔는데 일선의 세무사든지 전부 다 세정인실에서는 비과세 해주고 나서 왜 어떻게 해서 중과를 시키는 그런 법리가 안 맞아떨어진다 이거예요. 애당초 법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 머리 끌적끌적 이 법리에 맞네, 법리에 틀렸겠네 그러면서 중과 배제 규정을 신설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법의 취지가 이게 맞다 이거예요. 중과를 배제하는 게 원래 법의 취지다 이거예요. 이게 법리에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설 뭐를 이제 창설 규정이 아니다 이거죠. 창설 권리를 창설 규정이 아니고 다만 확인해주는 규정이다. 법리를 그대로 해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칙하고 관계없이 이전에도 법의 취지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중과 배제해주라. 그게 법의 취지에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면은.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100% 밀려요. 납세자가 밀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불복이 이루어지고 있냐. 지금 세무사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자 해가지고 불복 건수가 실제로 상당수가 지금 제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기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논리는 결국은 형식의 논리에서는 져요. 무조건. 왜냐하면 분명코 2월 17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 양도한 분들은 적용이 될 수가 없죠. 이때만 양도 적용되니까. 그러면 논리가 뭐냐? 실질 아니면 법의 취지, 아니면 법리가 이 경우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식의 이제 뭔가 주장을 적겠죠. 그걸 잘 적어야 되겠죠. 잘 적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그러면 불복을 했다 이거예요. 불복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A가 행정심판까지다 이거예요. 이 사이까지는. 그리고 이 사이는 이제 소송으로 간다 이겁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다. 마지막 A까지 간다 이거예요. 국세청 무조건 A까지 간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하면은 이 앞에서 이게 과세처분은 취소해라 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100% 안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이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까지 가가지고 이거 3심까지 가야 된다고. 설상 1심에서 내가 이렇게 승소를 해도 과세관청은 올려버려요. 계속 올려가지고 이 3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지 나오고 나서 A까지가
몇 년입니까?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은 기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내가 내 권리를 그거를 확정을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설령 그게 부실가세가 된다 하더라도 3년에서 5년까지 기다려 봐야 이제 되는 거다. 구제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제 다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임대주택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사건, 자기 그 주택 이거에 대해서는 법리가 이제 훤해요. 법 규정을 잘 아세요.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다 정리할 거 정리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요. 불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불복에 대한 ABC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금을 나는 이게 억울해 죽겠다. 에? 중과 받는 게 나 억울하다. 중과가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양도세 신고를 할 때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나는 그러면은 중과를 배제해 가지고 배제를 한 상태에서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신고를 한다. 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를 이렇게 하면요. 당장에 고지가 나와버려요. 당장에 고지가 나와가지고 중과된 고지 나와가지고 이거 가산세를 매겨버린다 이거예요. 플러스가 돼버린다. 이 가산세 부담을 자기가 꼭 안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가산세 이렇게 나왔는데 문납부했다. 자기는 문납부하고 나는 도저히 세금 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억울한 세금을 정부에다 내고 싶지 않다. 문납부 하면은 무조건 체납자 돼요. 체납자. 체납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압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에. 압류 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말씀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뭐가 있냐. 내가 중과로 된 경우로 중과세율로 해가지고 일단은 신고를 한다 이거요. 그리고 납부를 해. 납부를 하면 일단 가산세 부담은 없으니까 납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미 낸 세금을 내가 이렇게 3억이든지 그럼 3억을 더 냈다 이거예요. 3억을 더 낸 거. 더 냈고 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냈더라. 깎아달라. 돌려달라. 이거를 이제 감액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감액경정 청구를. 청구를 하면 당연히 국세청이 안 들어줄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는 거예요. 불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불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서부터 다시 대법원까지 5년 이상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분이 어떤 거를 택하실랍니까? 라니까 이걸로 이렇게 택하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감액경정 청구를 하려면은 감액경정 청구는 5년이면 돼요. 5년. 만일 이게 고지 나오면 무조건 90일 내에 불복해야 돼요. 근데 5년이니까 5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과세 처분이 이렇게 중과 배제해가지고 중과 배제 안 해줘가지고 과세 처분한 것이 취소될 수 있잖아요. 혹여나. 그러면 남이 취소한 거 보고 아 그때 나도 감액경정 청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5년간에 자기는 이렇게 눈치 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눈치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끓는 마음을 조금 식힐 여유는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로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전투를 하고 싶다. 전투역에 막 불타가지고 나는 진짜 이런 억울한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 당하고 결국은 가산세 내가 부담하고 가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나는 가산세도 내가 고지 받아도 나는 납부하지 않고 끝끝내 싸울란다. 죽는 날까지 내가 싸우고 싶다. 라고 하면 체납자 된다니까요. 일단 체납자로서 똘똘 올가매요. 그래가지고 재산에 있는 거 일단 압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체납자 돼가지고 싸우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문납부하면요 가산세는 가산세지만 또 이렇게
가산금이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뭐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렇게 포함이 됐지만 옛날로 보는 이제 가산금, 중가산금이 톡톡톡톡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계속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자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